보기 싫다는데 왜 자꾸 와? 엄마, 아무리 그래도 면회를 거절하면 어떡해? 저번에 이 먼 곳까지 헛걸음 했잖아. 지난번에 자식들이 찾아왔지만 정순자 할머니는 그런 자식들의 면회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지 말라고. 더 이상 너네 얼굴 보고 싶지 않다.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래, 엄마? 미안해, 바쁘게 살다 보니 벌써 1년이 지나버렸네. 너네한테는 1년이 빠르겠지. 여기 안에 있는 1년은 얼마나 긴지 알아? 너네 나 여기 들어올 때 뭐라고 그랬어? 자주 찾아뵙겠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땐 울고불고 온갖 미안한 척은 다 하더니 나랑 같은 방 할머니 자식들은 의사 변호사 하는데도 아주 잘만 찾아오더라. 너네가 이런 사람들보다 더 바쁘냐? 그게 아니라 여기 집이랑 너무 멀어서 그렇지. 그러게 왜 이렇게 먼 곳을 알아봤냐고. 일부러 자주 안 오려고 먼 곳으로 보낸 거 아니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저희도 나름 열심히 제일 좋은 곳 알아본 거예요. 아이고 됐다. 자꾸 드문드문 올 거면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아. 여기서 자식들 기다리는 마음이 어떤 줄 아니? 맨날 너네 언제 오나 전화기만 붙들고 있어야 하고 더는 이런 걸로 외로워지기 싫으니 그냥 앞으로는 오지 말거라. 그래도 어떻게 하나? 여기 엄마 좋아하는 떡 가지고 왔어. 여기 떡 반입 안 되는 거 몰라? 저번에도 반입 안 되는 것들만 잔뜩 가지고 와서는 하나도 못 들고 들어가고. 같은 방 할머니들이 빈손으로 올라오는 나를 어떻게 생각했겠냐? 다들 나를 안쓰러워하더라. 정말? 왜 반입이 안 된대? 거봐. 내가 떡은 반입 안 된다고 했잖아. 정씨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정해진 면회 시간을 다 채우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화가 난 표정의 정씨였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왠지 모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정씨 할머니와 자식들 사이에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정씨 할머니는 어린 시절 이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 시절 정씨는 부모님과 언니 오빠들에게도 사랑을 듬뿍 받던 막내였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먹고 살았던 정씨네는 무조건 가족 간에는 서로를 위해야 한다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아 배려가 넘쳤습니다. 그렇게 정씨는 성인이 될 때까지도 어쩌면 남한테는 바보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정도로 배려심 있게 자랐습니다. 정씨는 20살이 되자마자 군인이었던 남편을 만나 3남 1녀의 자녀를 낳아 키웠습니다. 하지만 정씨의 남편은 군대에서 훈련을 받다 허리를 크게 다치는 바람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전역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까지 정씨는 육아와 집안일을 도맡아 했는데 이젠 정씨가 일을 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돈은 무조건 남자가 벌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기에 허리 재활을 열심히 했고 그 다음 직업을 고민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발전 그리고 차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택시가 굉장히 많아질 때였습니다. 정 씨의 남편도 택시를 몰기로 결심했습니다. 정 씨의 남편은 현대자동차에 포니를 몰았는데 그 당시 포니는 자가용은 물론 택시로서도 아주 많은 인기를 얻었던 차종이었습니다. 그렇게 군대를 전역한 지 1년 후 남편은 바로 택시기사로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책임감이 강했던 남편 덕에 정 씨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 씨는 자기의 어린 시절처럼 부유하진 않았어도 항상 가족들을 위하며 자식들도 서로 배려심 있게 키우고자 노력했습니다. 정 씨의 자식들은 어릴 때 굉장히 정 씨를 아꼈습니다. 정 씨가 장난으로 넘어지기라도 할 때면 사남매가 달려와 하나같이 정 씨를 달래주었습니다. 이때는 자식들이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정 씨를 챙겨주었고 이 순간이 정 씨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남편은 자식들을 엄하게 키우고자 했습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부터 떼를 쓰는 것을 참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잘못한다 싶으면 매를 들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쉬는 날이었는데 정 씨가 잠깐 외출한 사이 큰아들의 종아리에 맷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아니, 여보, 왜 이렇게 애를 잡아요? 어릴 때는 다 그러면서 크는 거지. 그렇게 오냐오냐 키우면 나중에 더 엇나간다고. 나도 다 맞으면서 자랐어. 정 씨는 남편을 존중했지만 점점 심해지는 남편의 체벌에 고민이 깊어갔습니다. 그렇게 정 씨 남편의 체벌은 자식들이 고등학생이 되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 성적이 이게 뭐야? 하루 종일 불 켜져 있더니 공부 안 하고 뭐 한 거야? 여보, 성적 좀 안 나올 수 있지. 그런 걸로 왜 애를 구박해요? 자식들은 오히려 이런 아버지의 체벌로 인해 점점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는 자식들을 보면서 늦게나마 남편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매를 들려고 하면 매를 밖으로 던져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이 소리치긴 했지만 정 씨는 남편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은 성인이 되자마자 독립을 했습니다. 정 씨는 자식들이 천천히 독립하길 원했지만 사실 정 씨였어도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계속 불편하게 사는 것보다 빨리 나가는 것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정 씨 남편의 체벌은 특히나 첫째 아들에게 유독 심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피해 집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 원룸을 잡고 독립을 하자마자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과거의 아픔을 잊으려 술에 입을 대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정 씨는 첫째의 집 위치가 멀어서 자주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 정 씨는 첫째 아들이 사는 원룸에 찾아갔는데 집에는 술병이 쌓여 있었고 이미 2년 동안 매일같이 술을 마셨던 첫째를 말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거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얘야, 이게 다 무슨 술이냐? 다 너가 마신 거야? 술은 언제부터 배운 거야? 엄마 왔어요? 다 제가 마신 건 아니고 친구들이랑 같이 마신 거예요. 이래서 퇴근한 첫째는 정 씨를 보고 크게 반겼습니다. 정 씨의 질문에 친구들과 마셨다고 얼버무리면서도 아들은 정 씨에게 용돈도 두둑히 챙겨줬습니다. 첫째 아들은 웃고 있었지만 정 씨가 보기에는 왠지 모를 슬픔이 담겨 있어 보였습니다. 정 씨는 첫째가 걱정되었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기에 저녁과 아침 밥상을 차려주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 씨는 돌아가는 길에도 첫째 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이 성인이 되면서 정 씨의 남편도 더 이상 매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식들 모두 20살이 되자마자 독립했습니다. 정 씨의 남편은 택시를 모는 일이 적성에 맞았는지 쉬지 않고 택시를 몰았습니다. 정 씨는 이제 자식들도 독립했겠다, 자신도 일을 하고 싶다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정 씨가 그냥 집에 있기를 바랬지만 정 씨의 완강한 의지로 정 씨는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첫 달 월급 받는 순간을 정 씨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뻤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을 거의 안 쓰며 정 씨는 자식들 나중에 결혼할 때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남편도 나이를 먹을수록 자식들에게 체벌했던 것이 후회됐는지 정 씨가 자식들 나중에 도와줄 돈을 모으겠다고 하자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는 못 도와줘도 자식들이 결혼할 때 어느 정도씩 돈을 보태주었고 그 돈은 자식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첫째 아들 빼고 나머지 자식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중 둘째와 셋째는 손주를 둘씩이나 낳았습니다. 막내딸은 임신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막내딸은 사위와 크게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특히나 사돈네가 역정을 냈습니다. 사위는 맞이었는데 손주를 보지 못하고 있으니 사돈네는 애가 탔습니다.
처음에는 몸에 좋은 것을 정씨의 막내딸에게도 이것저것 먹였지만 그마저도 효과가 없자 이제 정씨의 막내딸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운동도 하고 건강한데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병원은 가봤어? 처음에 사위는 딸의 편을 들어주더니 점점 자기 엄마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애를 못 가지자 사돈네는 딸에게 자기를 모시고 살라고 했습니다. 결국 막내딸은 시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부모의 구박에 못 이겨 딸은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그때 딸이 살던 집은 사돈 쪽에서 장만했고 살림은 정씨가 해줬는데 딸의 시어머니는 자식을 못 낳은 대신 살림은 모두 놓고 몸만 나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런 시어머니가 했던 모든 구박들을 녹음해 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연히 정씨의 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결국 이혼 사유로서 시어머니의 잦은 구박이 인정되면서 정씨의 딸은 많은 위자료를 챙겨 나올 수 있었습니다. 딸은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서야 정씨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알려줬습니다. 정씨는 바로 사돈네로 찾아가서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지만 그런 정씨를 딸이 말렸습니다. 왜 여태껏 말 안 했어? 엄마 걱정할까봐 말 안 했지. 이제껏 난 그것도 모르고 이 엄마가 미안하다. 정씨는 식당 일을 바쁘게 다니면서 그간 다 큰 자식들에게 너무 신경을 안 쓴 것이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안가 정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김상현 씨 어머니 되시죠? 잠깐 경찰서로 와주셔야겠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아드님이 술 마시고 사람을 때려서요. 네? 제 아들은 그럴 애가 아닌데. 할머니는 그날 일이 끝나자마자 아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본 아들은 아직도 술이 깨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상현아, 정말 너가 때린 거 맞아? 아들은 말없이 졸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얼굴에 상처가 많이 보였고 경찰은 CCTV에 아들의 폭행 장면이 다 찍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씨는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며 CCTV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 장면에서 폭행하고 있던 남자의 옷과 지금 아들이 입은 옷이 같은 것을 확인한 정씨는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 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러고는 아들과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의 집에 방문한 정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원룸에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술병은 예전에 봤던 것보다 3배는 더 많아 보였고 치우지 않은 음식물들과 날아다니는 날파리들 사이에 조그맣게 이부자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간 첫째 아들과 통화할 때면 항상 괜찮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대답했는데 말만 그런 것이었습니다. 정씨는 이날부터 첫째에게 잔소리를 하는 날이 늘어만 갔습니다. 보아하니 다니던 공장도 그만두고 가끔 공사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마저도 술을 마시는데 다 써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정신 차릴 거냐는 정씨의 잔소리에도 아들은 듣기 싫다는 듯 나가라고 손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정씨는 첫째 아들과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예전처럼 살가웠던 자식들은 없었지만 연락이 많이 없어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나머지 자식들은 속을 썩이지 않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혼한 딸은 위자료 받은 돈으로 혼자서도 잘 살고 있었고 첫째 아들이 걱정이었지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안 보고 살았기에 마음은 편했습니다. 하지만 택시 운전만 30년 넘게 하며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던 정씨의 남편은 점점 배가 나왔고 정씨의 남편은 정씨를 처음 만날 당시 60kg였던 몸무게가 100kg까지 불어나면서 건강이 크게 안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정 씨의 남편은 승객을 태우지 않은 상태로 운전 중이었는데 그만 쇼크가 와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정 씨의 남편은 이대로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에 택시일을 접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도 거의 앉아만 있던 남편은 점점 몸이 아파갔습니다. 이듬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고 얼마 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 씨의 남편은 마지막이 돼서야 자식들에게 어릴 적 체벌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찾아온 자식들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끝내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정 씨가 아버지와 통화하라고 해도 첫째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정 씨의 남편은 첫째를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죽고 정 씨는 식당 일을 그만두고 시골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유난히 자연을 좋아했던 정 씨는 도시에 살면서도 항상 숲이 우거진 곳으로 혼자 여행을 가 걷기를 즐겨 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에는 조그마한 텃밭을 만들어 채소들을 키웠는데 나이 들어서는 시골로 가 좀 더 큰 텃밭을 가꾸며 생활하기를 꿈꿨습니다. 그렇게 얼마 안 가 사는 집을 정리하고 예전에 정 씨가 살았던 고향에 집을 하나 구했습니다. 정 씨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돈이 많진 않아도 근처 시장에 정 씨가 직접 키운 채소들을 팔 수 있었고 텃밭에서 일을 할 때면 살아있는 기분이 들고 그 어떤 일을 할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자식들은 바빴는지 정 씨가 사는 곳을 자주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정 씨도 추석에는 너네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설날에만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을 1년에 딱 하루 설날에만 보고 정 씨는 그저 자신의 삶을 즐겼습니다. 엄마, 거기 정말 지낼만해? 나 어차피 혼자 사니까 같이 살아도 되는데. 딸은 엄마에게 항상 전화의 안부를 묻고 같이 살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지금 사는 곳이 너무 좋았습니다. 난 여기서 죽을 때까지 평생 살 거야. 엄마랑 같이 살고 싶으면 네가 여기 내려와라. 그렇게 이날도 정 씨 할머니는 평화롭게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남자 한 명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옷은 후줄근하니 뭐가 많이 묻어 있었고 약간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듯 보였습니다. 정 씨는 눈이 별로 좋지 않았기에 그 남자가 정 씨 앞에 똑바로 서 있을 때가 돼서야 누군지 알아봤습니다. 엄마, 나예요, 상현이. 네가 여길 어떻게 알고 왔어? 정 씨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연락을 안 하고 살았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정 씨는 남편이 죽기 전까지 끝내 찾아오지 않았던 첫째 아들에게 마음이 상해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동현이한테 물어보니까 엄마 여기로 내려왔다 하더라고요. 참 좋은 데 사시네요. 어떻게 찾아왔냐는 정 씨의 질문에 첫째는 셋째에게 연락을 해 정 씨가 사는 곳을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셋째는 하도 전화와 못살개구는 첫째 형에게 어쩔 수 없이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첫째 아들에게서 나는 술 냄새 때문에 첫째와 거리를 두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또 술 마시고 온 거냐? 진짜 언제 정신 차릴래? 나 여기 어머니랑 같이 살려고 왔어요. 이놈은 일도 안 하고 누구 고생시키려고 네가 여길 찾아와? 첫째 아들은 대답 없이 슈퍼마켓에서 술을 사들고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 씨는 그날 늦게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별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늦은 새벽까지 마을 평상에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거실에는 술이랑 과자들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까지 난장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정 씨는 그렇게 아들의 술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얼굴을 보기가 정말 싫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이사를 갈 수도 없었고 내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씨 할머니는 첫째 아들을 피하기 위해 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얘야, 나 너네 집 가서 며칠 좀 지내도 되겠니? 엄마, 무슨 일 있어? 쭉 지내도 되지. 얼른 올라와. 그렇게 정씨는 짐을 챙겨 첫째 아들을 피해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첫째가 걱정되어 반찬을 넉넉히 해두고 현금을 일부 놔두고 할머니는 그렇게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정씨 할머니는 더 이상 야채를 팔고 돈을 벌 수도 없었기에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아껴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딸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딸에게 생활비도 주고 딸이 퇴근할 때면 밥도 차려줬습니다. 정씨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아직 있었지만 그래도 착한 딸과 함께 사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씨의 평온함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정씨는 이날도 딸에게 저녁을 차려주기 위해 요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씨는 천장에 있던 접시를 꺼내려고 발 받침대에 올라가 발 뒤꿈치를 쭉 뻗는데 갑자기 발 받침대가 부러지면서 정씨는 크게 넘어졌습니다. 정씨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은 저 멀리 있었고 딸이 오려면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넘어진 상태로 정씨의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한참을 누워있다 딸이 들어와서 쓰러져 있는 엄마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구급차를 불러 정씨는 그제서야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씨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정씨는 더 이상 딸에게 저녁밥을 차려줄 수도 딸의 집안일을 도와줄 수도 없었습니다. 딸은 그렇게 다친 정씨의 목욕도 시켜주고 밥도 차려줘야 했습니다. 처음에 딸은 그런 정씨를 안쓰러워했지만 점점 힘에 부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도 힘든데 집에 와서 쉬지도 못하고 집안일에 밥 그리고 정씨 간호까지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씨의 딸은 다른 형제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씨는 방에서 조용하게 들리는 딸의 통화에 TV 소리를 줄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빠, 나 혼자 엄마 모시기 정말 힘들어. 우리 이제 돌아가면서 모시자. 우리 3명이서 반년씩 모시는 거 어때? 연실아, 우리는 집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럼 내가 혼자 산다고 이 모든 걸 다 안고 가야 하는 거야? 그럼 요양보호사 부르게 돈이라도 좀 보내주던가. 돈도 주기 싫다. 모시기도 싫다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고. 오빠네는 내가 만만해? 나 이대로면 정말 정신이 어떻게 돼버릴 것 같아. 자꾸 안 도와주면 나 그냥 어머니 집에 두고 나가버릴 거야. 딸은 홧김에 큰 소리를 내며 통화했습니다. 거실로 나와서도 딸은 정씨를 쳐다보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정씨는 그런 딸에게 미안했습니다. 막내딸이 강경하게 나오자 다른 형제들은 돌아가면서 정씨를 돌보기로 합의봤습니다. 1년간 딸이 정씨를 돌봤으니 정씨는 둘째 아들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바로 짐을 싸야 했습니다. 시골에 집을 이사하면서 돈을 많이 쓴 데다 딸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거의 다 써서 정씨는 더 이상 가진 돈도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도저히 내가 일을 다니면서 엄마를 돌볼 수가 없어서 당분간은 둘째 오빠 집에서 지내야 할 것 같아. 그래, 그동안 애썼다. 할머니는 그렇게 옷을 챙겨 둘째 아들의 차를 타고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정씨를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눈도 안 마주치고 인사만 대충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며느리의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에는 불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목욕이라도 혼자 하려고 열심히 재활을 했습니다. 남편이 재활하면서 배운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지식을 바탕으로 열심히 재활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힘에 부쳐서 며느리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했습니다.
둘째 아들의 집에는 따로 남은 방이 없었기에 할머니는 보통 마루에서 자고 마루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방이라도 작게 하나 있었으면 거기서 조용히 있으려 했건만 그럴 수도 없었으니 할머니는 방에서 누가 나올 때마다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네에서 지낸 지 2주도 채 되지 않아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는 소리가 자주 들려왔습니다. 나 정말 2주가 2년 동안 길게 느껴졌어. 어떻게 이 상태로 반년을 모셔? 나 이렇게는 못 살아. 애들 데리고 친정 좀 가 있을게. 그럼 나는 일하면서 어머니 어떻게 모셔? 밥은 또 어떻게 하고? 여보, 3개월만이라도 참아보자. 내가 다시 동생한테 말해볼게. 3개월은 무슨 얼어 죽을. 앞으로 일주일 안에 방법 생각 못하면 나 애들 데리고 정말 친정에 가 있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 말을 들은 둘째 아들은 동생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셋째 아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셋째 며느리는 둘째 며느리와 짝이라도 한 듯 어머니 데려오면 애들 데리고 친정에 가 있겠다는 말을 똑같이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둘째 아들은 막내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실아, 우리가 돈 보내줄 테니까 엄마 좀 모셔줘. 요양보호사 돈은 전부 우리가 지원할게. 안 그러면 와이프가 애 데리고 친정 내려가겠다고 해서 그래. 우리 한 번만 좀 살려주라. 알았어, 오빠. 대신 보내주기로 한 돈 꼬박 보내줘. 돈 끊기기만 해봐. 그땐 나도 정말 참지 않을 거야. 결국 자식들끼리 재차 합의를 받고 정씨 할머니는 짐을 싼 지 2주 만에 다시 짐을 싸야 했습니다. 정씨가 떠나기 전 며느리는 자식들을 데리고 잠깐 어디를 나가 정씨의 둘째 아들만이 정씨를 배웅해줬습니다. 정씨는 그렇게 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를 바로 불러올 수는 없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통해 케어를 받으려면 우선 정씨에게 건강보험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정씨는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를 돌봐주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자식들이 억지로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딸이 힘겹게 또 정씨를 케어해줘야 했습니다. 딸은 정씨를 목욕시킬 때면 표정이 좋지 않았고 항상 정씨는 미안한 표정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정씨는 3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요양보호사의 일일 급여 비용은 7만 원 정도였고 한 달 비용은 21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80%, 즉 210만 원의 80%는 168만 원으로 정신애가 부담해야 했던 금액은 42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기다 비급여 비용이었던 25만 원까지 더해 67만 원을 매달 내야 했습니다. 정씨에 따른 오빠들에게 각각 50만 원씩 받기로 합의봤습니다. 하지만 오빠들은 다시 한번 정씨의 딸을 힘들게 했습니다. 연실아, 정말 미안한데 이번 달은 입금을 못할 것 같아. 요새 물가도 너무 많이 오르고 와이프가 그 돈 주면 집 나가겠다고 협박하니 방법이 없어. 오빠는 무슨 협박범이랑 결혼했어? 틈만 나면 협박이야. 왜?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엄마 요양원 보내야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그건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오빠는 모시기는 싫고 그렇다고 요양원 보내기는 싫은 거야? 그건 대체 무슨 신보야? 아무튼 돈 못 주면 약속했던 대로 나도 더 이상 엄마 못 돌봐. 오빠들은 사정하면 동생이 그냥 엄마를 모셔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내 동생은 단호했습니다. 그렇게 또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할머니는 자식들이 알아본 요양원으로 가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라는 자식들의 말에 할머니는 발끈했습니다. 나 지금 재활도 잘하고 있고 조금만 있으면 목욕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정신도 멀쩡하고 이제 다 좋아질 건데 내가 요양원을 왜 들어가? 엄마, 목욕 스스로 하려면 아무리 재활 잘한다고 해도 몇 년은 걸릴 거야. 요양원 들어가서 거기서 재활 잘하고 엄마 혼자 생활할 정도 되면 다시 나오면 되잖아. 그동안 우리가 자주 찾아갈게.
정씨 할머니는 이런 딸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재활을 꾸준히 해서 더 좋아질 거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딸에게 고생을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진짜 요양원 많이 알아봤고 좋은 곳으로 골랐으니까 조금만 거기서 생활하고 계세요. 요양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요양보호사를 집으로 부르는 비용보다 저렴했고 둘이 부담하는 것을 셋이 부담하니 자식들도 부담이 적어지긴 했습니다. 정 씨는 그간 돈을 소중히 대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사고를 당한 것을 크게 후회했습니다. 돈이 없고 건강을 잃으니 요양원에 들어가라는 자식들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양원에 들어가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자식들은 죄지은 표정을 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자기들도 엄마가 여기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한 듯 했습니다. 그렇게 요양원에 들어가는데 가자마자 냄새가 심했습니다. 요양원 그 특유의 냄새가 정 씨에게는 좋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좋은 곳이라더니 정 씨의 방은 햇빛조차 잘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정 씨는 요양원에 힘들게 적응해 갔습니다. 정 씨는 요양원에 들어간 며칠간은 밥도 거부했습니다. 다행히 이후 자식들은 말한 대로 요양원에 들어간 정 씨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런 정 씨를 보며 다른 할머니가 정 씨를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를 질투하는 할머니는 자식들이 찾아온 지 꽤 된 할머니였는데 정 씨의 자식들이 정 씨를 찾아올 때마다 정 씨에게 나중에도 자식들이 지금처럼 자주 찾아올 것 같냐, 나중엔 절대 안 찾아온다고 악담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정 씨는 이 말에 콧방귀를 꼈지만 이 말이 사실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점점 면회를 오는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딸은 남자친구를 새로 사귄 것 같았고 아들들은 결혼하고 연락을 자주 안 했던 것처럼 정 씨에게 무심해져 갔습니다. 자식들이 처음에 면회 올 때면 할머니가 좋아하는 것을 잔뜩 사오고 손주들까지 데려왔지만 이제는 손주 얼굴을 본 지 오래됐고 빈도도 뜸해졌습니다. 지연이는 왜 안 데리고 왔어? 손주 얼굴 잊어버리겠네. 지연이 이제 주말에도 학원 가요.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러던 어느 날은 면회를 오기로 한 날 아침에 자식들이 일이 생겼다며 면회가 취소되었습니다. 정 씨는 항상 자식들이 올 때면 전날 밤잠을 설쳤는데 자식들이 못 온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정 씨는 이번 일로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번 면회도 굉장히 오랜만에 자식들이 찾아오는 면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정 씨는 아무리 자식들을 이해하려고 해도 상한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에 자식들이 면회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정 씨가 거절했고 정 씨는 그렇게 한동안 자식들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그동안 열심히 재활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그곳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가장 좋아하는 노인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뭐라도 해주려고 하면 항상 자기가 직접 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 씨가 이제 혼자서 목욕도 하고 몸이 많이 좋아졌을 무렵 자식들의 면회 신청을 승낙했습니다. 오랜만에 정 씨를 본 자식들은 걱정하는 눈초리를 보였지만 정 씨의 눈에는 가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왜 면회를 거절해? 그건 잘 지냈어. 올 때 엄마 좋아하는 오메기 떡 사왔어. 이거 가져가서 친구분들이랑 나눠 먹어. 너 여기 떡반입 안 되는 것도 모르냐? 할머니가 머무는 요양원에서는 안전을 위해 기도 폐쇄나 질식의 우려가 있는 음식물을 반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 씨는 이런 거 확인도 안 하고 오는 자식들이 괘씸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가 자식들의 면회 요청을 받아들인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 씨는 비장하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너네 이름으로 된 통장이 하나 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니네 아버지 택시일 30년 하면서 모은 돈 엄마한테 물려주고 갔다. 그걸 왜 이제 말해, 엄마? 그 돈 어디에 있는데? 그걸 내가 왜 말해주니? 그걸 주는 대신 조건이 있다. 여기서 나 꺼내주고 나 다른 집 사기 전까지만 너네 집에서 머무르게 해줘라. 정 씨의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전 모아두었던 돈을 정 씨에게 상속하고 정 씨에게 죽기 전까지 이 돈이 있다는 것을 자식들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택시 일을 하면서 그래도 많이는 아니지만 30년 동안 꾸준하게 모은 돈이었기에 금액이 꽤 컸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 씨는 일을 하고 있었기에 그 돈은 자식들 줄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자식들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이 돈을 요양원 들어가기 전에 자식들에게 말할까 했지만 어차피 목욕도 스스로 못한다면 돈이 있어도 아무 소용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식들에게 돈이 있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 씨는 몸이 많이 좋아졌고 이제는 나가서 혼자 살 수 있을 정도의 몸 상태가 되었습니다.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요양원을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정 씨는 자식들에게 요양원에서 나오게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너네 이름으로 된 통장이지만 내 허락 없이 너네는 그 돈 못 꺼내게 해놨다. 어떻게 할래? 자식들은 그 말을 듣고 그 다음 주 바로 정 씨를 요양원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정 씨는 당분간 딸의 집에 지내면서 살 집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자식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집을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정 씨는 빠르게 짐을 챙겨 자식들에게 말도 없이 이사를 갔고 절대 어디 사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자식들과 연락도 최소화했습니다. 자식들 명의로 된 통장에서 모든 돈을 자식들에게 주지 않고 반에 반만 줬습니다. 아예 주지 않고 싶었지만 이미 돈이 있다는 걸 안 이상 어느 정도는 줘야 했기 때문에 일부만 줬습니다. 그렇게 정 씨는 남은 돈으로 다시 시골에 있는 작은 집을 하나 장만했고 다시 텃밭을 꾸려 시장에 야채들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정 씨는 자식들과 연락을 최소화하면서 혼자서도 바깥 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정 씨는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재활뿐 아니라 치매에 안 걸리려고 온갖 좋은 것들은 다 찾아보면서 실행했고 돈도 막 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요양보호사를 부르려고 그 비용까지 아껴놨습니다. 이미 요양원에서 관련된 공부들을 다 했기 때문에 이대로만 가면 내가 좋아하는 지금 집에서 평생 텃밭을 가꾸며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정 씨는 오늘도 재활을 하고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오후에는 채소를 따며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정 씨 할머니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할머니는 처음에 자식들을 위해 많은 것을 지원했고 낙상에 대비하지 못해 한동안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닌 타의에 의해 요양원에 들어갔지만 재활을 꾸준히 했고 돈도 자식들에게 미리 다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을 나와서는 자식들에게 집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것을 보고 부모 자식 간의 집도 안 알려주고 다 숨기려고만 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고 건강이 악화될수록 우리 부모님들은 점점 을이 되어가고 선택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원하지도 않는 말년을 보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건강과 돈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80대 이상 어르신분들은 돈과 건강, 이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많이들 조언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돈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잘 노력하고 계신가요?
오늘의 사연을 한 번 더 들으시면서 지금부터 돈과 건강 둘 중 하나만이라도 더 신경 써서 여러분이 희망하는 말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